네, 이제 대망의 댈러스 카우보이스 시즌 프리뷰인데요. 일단 이 프리뷰는 이진만 위원이 같이 있지 않지만 함께했던 프리뷰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톡으로 이제 저희에게 좀 많은 정보를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지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지난 시즌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가장 큰 성과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제이슨 게럿과의 이별이었다고 봐야겠죠. 예, 저도 이제 제이슨 게럿을 떠나보낸 게 가장 큰 성과였다라고 이제 적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 메카시 감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진만 위원이 얘기를 하기를, 작년에 이제 이진만 위원이 직접 얘기를 했을 때 댈러스는 우승 DNA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승 경험이 있는 감독을 데려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마이크 메카시가 그린베이 패커스에서 우승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부합을 한다라는 얘기를 해줬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마이크 메카시 감독이 그린베이에서 잘렸을 때 안 좋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런 로저스와 좀 불화도 있었고, 네. 뭐 좀 공룡이라고 좀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신 전술 트렌드에 좀 뒤처진 지금 멸종된 공룡 같은 감독이다, 이런 비판을 했었던 바 있었습니다. 예. 거기다 이제 에런 로저스라는 이제 역대급 쿼터백을 가지고도 우승을 한 번밖에 못했고, 거기다가 이 최근 몇 년 동안 성적도 부진했잖아요. 그리고 공격 스킨들을 봐도 공격이 너무 진부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감독으로 오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랬었는데 지금까지 오프시즌 행보만 놓고 보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오프시즌을 잘 치렀는데 결국 이제 중요한 건 경기장 위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준비들을 좀 갖춰 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좋아 보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직 시즌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캠 뉴튼과 빌 벨리책 감독도 지금 허니문 기간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댈러스와 이 마이크 메카시 감독도 아직은 허니문 기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시즌을 치르고 이제 분명히 위기가 한두 번 올 텐데 네. 그거를 이 메카시 감독이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걸 좀 지켜보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프 시즌만 놓고 봤을 땐 제이슨 게럿 감독보다 훨씬 마음에 든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줬었던 이진만 위원이었고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덱 프레스캇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지난번에 이제 이진만 위원이 와서 프레스캇에 대한 얘기는 워낙 많이 해줬었고, 그러니까 제가 들고 온 얘기는 덱 프레스캇 선수가 최근에 우울증을 겪었음을 이제 밝혔습니다. 친형이 자살을 하면서 카우보이스의 쿼터백인 자신도 우울증을 겪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밝혔는데, 그런 부분을 알리면서 사회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현대 사회에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 우울증으로 결국 이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용기를 주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좀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건데, 정말 덱 프레스캇 선수는 예전에 이제 드래프트 될 때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알고 보니 경관이 잘못한 거였는데, 용서를 구하기보단 내가 앞으로 이제 똑바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인성만 놓고 보면 정말 NFL에서 최상급 티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그런 인성 때문인지 이번 오프 시즌에 선물들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뭐 좋은 지금 공격진이 갖춰졌기 때문에 뭐 이진만 위원이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시즌 닥 프레스캇을 이제 MVP 후보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인성은 이미 증명이 됐고 실력만 증명을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덱 프레스캇 선수가 되겠고요. 백업 쿼터백으로는 이제 알고 계시다시피 앤디 달튼 선수가 이제 백업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텍사스에 있는 팀에 오고 싶었던 앤디 달튼이 자신의 시장 가치보다 많은 페이컷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예. 그래서 댈러스는 뭐 운 좋게 뭐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인 백업 쿼터백을 구했습니다. 뭐 리그 최고의 백업 쿼터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스킬 플레이어진으로 넘어가 보면 리그 전체를 놓고 봐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리 쿠퍼, 마이클 갤럽, 시디 램, 리그 최고의 리시버 3인방이죠. 그러니까 32개 팀 중 단연 1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지키엘 엘리엇 선수 역시 리그 최고의 러닝백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뭐 리시버진 얘기부터 해보면 아말리 쿠퍼와 이제 대형 연장 계약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마이클 갤러까지 이제 1000야드 리시버 듀오가 건재하고 이번에 이제 CD램을 뽑으면서 뭐 완벽한 트리오를 갖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타이트엔드에서도 제이슨 위튼을 떠나보낸 이후에 블레이크 자윈 선수를 3년 2,425만 달러로 이제 묶어뒀습니다. 이진만 의원이 얘기를 하기를 블레이크 자윈 선수는 예전부터 제이슨 위튼 선수를 대체하기 위해 댈러스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키운 선수다라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럼블러킹보다는 이제 리시빙에 좀 특화되어 있는 타이트엔드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딥 라우트 그러니까 이게 주로 리시버들이 타는 이제 라우트인데 이거를 타이트엔드 선수가 할 수 있다는 거는 또 대단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4명의 강력한 리시버를 가지고 있는 카우보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뭐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리그 최고의 스킬 플레이어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오라인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강력한 오라인으로 유명한 댈러스 카우보이스인데 지난 시즌을 끝으로 이제 센터 이 트래비스 프레데릭 선수가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조 루니가 들어갈 예정인데 조 루니 선수는 이제 프레데릭이 아팠던 2018 시즌에 선발 센터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프레드릭의 퍼포먼스를 그대로 이제 재현하기는 쉽지는 않은 선수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실전 경험이 분명히 있으니까 예. 뭐 준수하게 이 공백을 메우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이번 드래프트에서 이제 타일러 비아디시라는 선수를 뽑았거든요. 네. 이 선수가 좀 장기적으로는 주전 센터로 좀 자리를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라이트 태클 라일 콜린스 선수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엉덩이 부상으로 IR에 올라가면서 일단 이제 캠 어빙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캠 어빙 선수가 지난 시즌 이 캔자스시티 칩스에서 뛰면서 이 에릭 피셔 선수가 그때 당시 이제 스포츠 탈장으로 한 8경기 정도로 결정을 했었는데 그때 선발로 나와서 굉장히 쏠쏠한 활약을 펼쳐줬었거든요. 올 시즌은 이제 이 라일 콜린스 선수의 공백을 메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프트 태클 타이론 스미스도 뭐 커리어로 보면 정말 화려한 선수지만 벌써 10번째 시즌을 맞는 베테랑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물론 경험치는 더 쌓였지만 이런저런 이제 잔부상들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부상 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이제 예상했던 것과는 이 오라인의 구성이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리그 상위권의 오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언급을 안 했지만 뭐 퀸튼 넬슨과 함께 리그 최강의 가드로 불리는 또 잭 마틴 이런 선수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카우보이스의 오라인은 좀 탄탄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전반적인 오펜스를 놓고 봤을 땐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비진에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름만 놓고 봤을 때 이 댈러스의 수비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D라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디펜시브 엔드 로버트 퀸 그리고 이제 디펜시브 태클 말리 콜린스 선수가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에버슨 그리핀 그리고 캐롤라이나의 두 디펜시브 태클 제럴드 맥코이 그리고 돈타리 포 선수를 모두 데리고 왔는데 세 선수 다 이제 이름값은 높은데 전성기는 사실 지났습니다. 이진만 의원이 얘기하기로는 한 3년 전이었으면 대박이지만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온 탕아 이 앨던 스미스 선수도 5년 만에 복귀라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줬고요. 라인베커 쪽으로 보면 이제 션리 선수가 스포츠 탈장으로 이 부상자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IR에 올라갔고 제일런 스미스 선수는 기량이 하락했고 레이튼 밴다이시는 이제 지난 시즌 부상으로 부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멤버들만 놓고 봤을 때 이 프런트 세븐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사실상 이 변수가 굉장히 많은 프런트 세븐이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돈을 받는 선수가 이제 드마커스 로렌스인데 이 선수에 대해서는 뭐 혼자서 더블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선수는 아니라는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1인분만 하는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디마커스 로렌스는 리그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디펜시브 엔드다라는 얘기를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대쪽에서 어떤 선수들이 뛰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같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에버슨 그리핀이 왔기 때문에 일단 뭐 경험치가 충분한 선수거든요. 예. 그래서 댈러스 수비진에 어떤 좀 활력을 불어 넣을지 좀 기대를 해보고 결국 알돈 스미스가 좀 히든 카드 엑스팩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 선수는 사실 드래프트 첫 2년 동안에는
무려 33개 반의 색을 기록했던 괴물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물 이슈도 있었고요. 네, 뭐 이런저런 사고들을 치면서 결국 캐릭터 이슈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리그를 떠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오랜만에 그 카우보이스가 이제 악마의 재능을 소환했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이게 감독이 바뀌어서 생긴 효과가 아닐까 싶은데 예전에 이제 제이슨 게럿 감독이 RKG 선수들을 굉장히 선호한다라는 얘기를 해줬었잖아요. 이지만 위원이. 그러니까 Right kind of a guy. 착한 선수 음. 그리고 인성이 좋은 선수들을 이제 유독 좋아했었던 제이슨 게럿인데 뭐 스포츠는 그런 뭐 인성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물론 인성이 중요하지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또 때로는 이제 그런 약간 4차원의 선수들이 또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잘 아우르고 그런 캐릭터 이슈들을 좀 잠재우면서 그 선수가 가진 이제 능력을 뽐내게 하는 것도 뭐 감독의 역할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이진만 위원이 얘기해준 부분 중에 이 부분이 좀 이 라인베커 쪽에서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 올 시즌 이제 메카시 감독이 이 레이튼 밴더시랑 이제 젤런 스미스 선수의 포지션을 바꿨다고 해요. 원래 이 레이튼 밴더시 선수가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그리고 젤런 스미스가 이제 미들 라인베커였는데 둘이 역할을 바꿔서 이제 올 시즌을 치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젤런 스미스가 이제 좀 패스러시에 가담을 하는 거고 레이튼 밴더시가 이제 미들 라인베커에서 이제 중심을 잡고 뭐 수비진의 전체적인 조율을 하게 될 예정이죠. 젤런 스미스 선수가 대학 시절부터 패스러시에 좀 일가견이 있었던 그 재능이 있었던 선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이 포지셔닝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 정말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줬습니다. 김민준 아나운서 위닝 11 해보셨나요? 저 좋아하죠. 네. 위닝 11에서 이제 같은 선수도 어떤 포지션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그 오버롤 능력치가 몇씩 달라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카시 감독이 이 젤런 스미스와 벤더에시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포지션을 바꾼 것이 선수들의 능력치를 올려준다면 예. 뭐 댈러스의 수비진도 그만큼 더 안정이 되겠죠. 어쨌든 이 시도가 좀 성공을 할지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컨더리 쪽으로 이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이진만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세컨더리는 홈런을 칠 수 없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턴오버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세컨더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패스 굴절까지는 뭐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는 선수들이지만 뭐 인터셉션을 하거나 네. 뭐 펌블을 유도해내거나 이제 이런 결정적인 턴오버 유도 능력이 좀 떨어졌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이번에 이제 2라운드에 뽑은 코너백 트레본 딕스가 좀 키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게 이제 스테폰 딕스 선수의 동생입니다. 트레본 딕스가 되겠고요. 이 선수의 장점은 형처럼 이제 리시버 출신의 코너백이기 때문에 이 손기술이 굉장히 좋다는 점. 그리고 이번 시즌 앞두고 이제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인 선수들이 훈련이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얘기 많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형이 NFL 선수기 때문에 직접 코칭을 해주고 그리고 매일 전화를 걸어서 이제 어드바이스도 주고 또 코칭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선수는 남들보다 훨씬 더 준비가 많이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타 강사라고 봐야겠죠, 형이. 그리고 뭐 다행히도 네. 형이 뭐 지구 라이벌에 만약에 있었다면 이 스테판 딕스도 뭐 동생을 마음껏 이제 도와주기는 좀 힘들었을 텐데 다행히 이제 두 선수의 소속 컨퍼런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 스테판 딕스가 좀 편안하게 동생에게 자신의 노하우들을 좀 전수를 해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선수를 좀 살펴보면 베테랑 중에서 이제 조던 루이스 선수가 볼 스킬이 가장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계속 소소한 부상으로 시즌 또 출전이 어렵다는 예상이고요. 지난 시즌 이제 3둑은 파열로 시즌이 아웃됐던 앤서니 브라운 선수도 2017 시즌의 모습을 보여줄지 좀 미지수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하 클린턴 딕스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예. 이 선수가 이제 훈련 과정에서 퍼포먼스가 좀 안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시즌을 앞두고 이제 방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세컨더리 쪽에 고민이 많은 댈러스 카우보이스인데 일단 선발 라인업에는 데리언 톰슨, 제이비어 우즈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세이프티 포지션이 약하니까 코너백들을 계속 세이프티 쪽에 갔다가 써보는 그런 이제 실험을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코너백 선수들이 본업에 집중을 못한다 이런 얘기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댈러스가 뭐 자말 아담스나 이제 얼 토마스 같은 리그 정상급의 세이프티를 노린다는 루머가 몇 년째 있었잖아요. 예. 그 프레스캇의 재계약 이야기만큼 참 오래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제 자말 아담스는 시애틀로 갔고 남은 선수는 이제 얼 토마스인데 참 이 얼 토마스에 대해서 이진만 의원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얼 토마스라는 선수는 밤 늦은 시간에 먹는 라면 같은 선수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먹을 땐 너무 맛있죠. 예. 근데 먹고 나면 속도 더부룩하고 다음날 얼굴도 붓고 그런데 솔직히 맛있잖아요. 맛있으니까 못 참는 약간 그런 선수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영양가 대비 칼로리가 너무 높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퍼포먼스 대비 셀러리 캡이 너무 이제 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이제 건강에 안 좋다. 이 부분은 이제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캐릭터 때문에 팀 케미스트리를 해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얼 토마스 선수를 데려오는 건 좀 좋지 않은 선택인 것 같다라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얼 토마스가 아직 어떤 팀과도 좀 계약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1주 차에는 좀 무적 선수로 남아 있게 될 것 같은데 이 시즌 중에 어떤 팀과 계약을 할지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수비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컨더리가 약점이 있긴 하지만 이 프론트 세븐이 워낙에 이제 네임밸류가 있는 선수들이 많고 포텐셜도 가득하기 때문에 이 예상대로만 잘 흘러간다면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는 그런 수비진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공격에 말씀드렸던 대로 리그 정상급 공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 이 NFC 동부지구의 가장 이 유력한 우승 후보가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그 의견에는 동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뭐 문제는 댈러스가 NFC 이스트를 넘어서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만한 준비가 된 팀이냐 예.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시즌을 좀 치러가면서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덱 프레스캇 선수의 기량이 플레이오프 어느 단계까지 나가느냐에 좀 큰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프레스캇이 지금 플레이오프 통산 1승밖에 없거든요. 예.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번 시즌에는 좀 클러치 상황에서 약하다는 그런 평가를 벗어던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시즌 프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시즌 프리뷰로 이어가겠습니다.